안녕하세요. 지금 상담소 6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세계적으로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어두운 시간이지만 그 어두움이 있는 만큼 빛도 더 밝게 비춰서 다가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내세요. 고민 right now는 라이트한 고민이고요. 본격 지금 상담은 딥한 고민이고요. Attention please는 Queens and Kings들이 광고하고 싶은 것들을 오디오 파일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틀어드리겠습니다. Alright, 첫 번째 right now 사연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자 타건입니다. I'm fine, thank you, 앤주님의 사연입니다. 저 영어를 좀 잘하고 싶어요. 제가 리딩은 좀 되거든요. 근데 누가 영어로 말을 걸면 머리가 하얘져요. 회화를 잘하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어로 말 걸면 머리 하얘지는 병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일단 들려야지만 말이 돼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 프렌즈면은 뭐 에피소드 1, 2, 3, 4 이것을 아무리 봤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게 그냥 노래처럼 이렇게 나올 때까지 그걸 듣고 하면서 자기가 그 연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기가 일단 외국인이든지 이렇게 만나면 먼저 질문하는 것을 즐기시면 돼요. 자신 있게. 정말 이렇게 하면 영어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길을 몰라도 내가 집에 가는 길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만 잘 알면은 도착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단어를 많이 늘리려고 그러지 말고 아는 단어를 내 걸로 만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Alright, 두 번째 right now 고민은요. 고정관념 타파님의 사연입니다. 준일님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나요? 저는 한번 생각이 잡히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저도 오빠처럼 고정관념에서 자유롭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뭐를 안다고 생각하면 잡히는 거고 내가 뭘 모른다고 생각하면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컵 나 알아. 그냥 물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게 컵이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분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붙였다고 오케이 화분 오케이 이제 알아 내가 화분 마이크로폰 내가 알아 카메라 내가 알아 카메라에 대해서 내가 뭘 아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안다는 개념 자체를 버려버리고 내가 모른다고 내가 배우고 싶다고 귀가 열리면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다음 고민 사연 주실래요? 대화가 필요해님의 사연입니다. 남친이랑 저는 성격이 정반대예요. 남친은 꼼꼼하고 주도 면밀한 반면 저는 털털하고 즉흥적이죠. 싸울 때도 저는 바로 얘기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남친은 대화를 거부하고 셧다운 해버립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면 저는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남친은 며칠 동안 입을 꾹 다물고 문제를 외면해요. 남친의 태도에 화가 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도대체 누구 잘못인가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와 이 관계를 풀 수 있을까요? 반대가 서로 땡긴다. 그리고 반대가 서로 싸운다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 새롭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도 방법이 옳다 틀리다라는 것을 붙이면 절대 안 돼요. 여자들은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냥 들어줘. 그리고 내가 틀린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내 답답함 네가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기 때문에 남자의 암호랑 여자의 암호가 서로 안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남자하고 여자가 앞에 서시고 그래서 서로가 맞을 적에는 너무나도 잘 맞는 거고 안 맞을 적에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이 피하려고 그러는 게 나 싸우고 싶지 않아. 나 피보고 싶지 않고 싸우면은 끝을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안 싸우려고 그래요. 이 오해가 있어요. 그것만 오해만 풀면은 내 생각엔 이거는 쉽게 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right now 사연 주세요. 친해지길 바랜님의 사연입니다. 만날 때마다 저한테만 쌀쌀 맞은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싫어도 만나야 하는 시댁 식구입니다. 남편의 형의 아내, 저한테는 형님이죠. 다른 시댁 어르신들 있을 때는 억지로 웃으면서 참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기도 쉽지 않아요.
저를 싫어하는 이유를 모르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이분을 미워한다는 것보다 많은 게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주면서 형님 많이 힘드시죠? 왜? 아, 형님이 원래 이렇게 차가운 분이 아닌데 이런 차가움이 넘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을 열던 안 열던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이지만 그냥 그렇게 다가가서 나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형님이 나에 대한 차가움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는, 그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좀 더 딥한 고민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연에 맞는 맞춤 선물도 드리고요. 그럼 첫 번째 본격 직금 사연 만나볼까요? 저는 양준일 씨의 50대 팬입니다. 요즘 팬카페 활동을 하면서 고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제 고민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딸이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저한테 조잘조잘 얘기해도 저는 딸의 자잘못만 따지고 듭니다. 그리고 딸이 자랑할 일이 있어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딸이 자랑하는 걸 진정으로 기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회사 일로 힘들어하면 그건 가장의 무게야. 버텨. 이렇게 가족들의 감정, 고민, 기쁨들을 공감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가족들과 마음 나누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팬카페를 들락거리면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회원들 간의 희노애락이 어찌나 잘 공감되고 공유되는지,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같이 기뻐하고 속상해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회원들의 그림 솜씨, 사진 기술 등에 대해 서로 칭찬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덕질의 묘미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댓글로 공감 글을 달려면 그게 너무 어려워요. 공감을 글로 쓰려고 시작해놓고 결국 제 얘기로 끝나버려요. 제 얘기는 무한대로 말할 수 있는데 남의 생각이나 글을 읽고 공감하려는 글을 쓰려고 보면 한 줄도 생각이 안 나요. 이 나이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능력이 이렇게 부족하면 꼰대 아닌가요? 이렇게 꼰대와 기성세대로 밀리는 기분 슬픕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잘 살필 수 있을까요?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제일 큰 문제는 남이 얘기를 할 적에 그 듣기 전에 벌써 답이 나와 있고 그것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따님이 뭐라고 얘기를 할 적에 엄마가 안 들어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그 다른 사람하고 친해져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랑 친해졌을 적에 친한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옳은 말을 해도 그게 안 들어오고, 그리고 친구가 잘못한 길로 가자 그래도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게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생각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을 자꾸 버리셔야 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하기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근데 따님한테 가서, 남편한테 가서, 누구든지 가족들한테 가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잘 안 고쳐지는데 너무 미안하고 내가 잘해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게 나도 괴로우니까 다음에 네가 얘기를 할 적에 내가 더 노력을 할 거고 내가 노력하는 것을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아무 얘기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제가 이 글 읽었습니다. 그 아픔 저도 느끼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 한마디면 돼요. 남편이 부인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남편이 무슨 자기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거 그냥 누군가하고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눌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고 엄마, 아이 다들 같이 아빠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말을 연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울지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했을 적에는 정말 마지막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싸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나의 남편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실망하지 않고 가족끼리 더 똘똘 뭉쳐서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 남편이 그래? 그러면은 나도 나가서 다시 한번 부닥쳐 볼게. 그렇게 돼야지. 아니면 진짜 깨져요. 남편들 진짜 깨져요. 몸은 들어올 수 있지만 마음은 절대 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고 언젠가는 몸도 안 돌아와요. 일단 사과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의 고민, 감정부터 공감해 보시라고 외식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밥 먹으러 나가기 전에 사과하세요. 이어서 두 번째 본격 직금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일님과 비슷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도 준일님처럼 10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지는 15년 정도 됐습니다. 준일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ABC도 모르는 어린애가 전교에 동양인이 한 명밖에 없는 일반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다들 저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 봤습니다. 그런 시선 속에서 영어를 배워가던 중3 때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체육 시간에 번번이 넘어지고 다리는 이유 없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선생님은 꾀를 부린다며 소리 질렀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큰 병원에 갔더니 뇌수종이었습니다. 뇌척 수액이라는 것이 적당히 있어야 하는데 많이 고여서 뇌를 눌러 뇌가 얇아지는 병. 수술을 하고 무사히 대학 진학까지 하는 듯 했지만 대학 때 다시 몸이 안 좋아졌고 병원에 가보니 중학교 때 수술하면서 삽입했던 튜브가 잘못되었다고 하더군요. 재수술을 했습니다. 당연히 대학 생활은 제대로 할 수 없었죠. 결국 한국의 대학으로 편입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생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국에 나갔기 때문에 한국말은 어눌했고 한국의 문화는 제가 이민 나갔던 때와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어찌저찌 겨우 대학은 졸업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어를 가르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는 40대 중반. 모든 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갔고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요즘엔 삶의 이유도 의미도 모르겠어요. 가끔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제가 원한 이민도 아니었고 제가 원한 병도 아니었는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인생이 좀 더 나아지긴 할까요? 너무 힘든 길을 걸어오셨는데 제 생각에는 인생은 지금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자기 뜻대로 이민 간 것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아픔도 통한 것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되고 자기가 이 시점에서 왜 내가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졌을 적에 이제서야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진실한 질문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질문이 이민 가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었고 아프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었고 여기까지 온 후에 그런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진짜 인생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진리, wisdom을 찾아갈 수 있는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50대에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고 시점이 왔을 적에 이렇게 된 게 절대 늦은 게 아니고 제일 좋은 시기에 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질문을 씨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축복에 살면서 이게 진짜 축복인지 아닌지를 내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왜 내가 존재를 해야 되고 내가
누군지 무엇인지 이 질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크로스로드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힘든 일이 있는 만큼 거기에 따랐었던 좋은 일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서 계시는 거거든요. 그 뇌의 수술이 잘못됐지만 안 한 것보다는 낫었던 거고, 다시 수술을 해가지고 제대로 잡힌 거고, 어두움이 이만큼 있었으면 그만큼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도 같이 맞춰져 있었던 거거든요. 이 고통을 통해 뭐가 소중한 거지? 이 질문을 진짜 이 동네에 가서도 이 소중함은 있어야 되고 저 동네에 가서도 그 소중함은 있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으니까 잘 깊이 생각을 하시면 생각만큼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개인 프로필 사진 촬영권을, 이 사진을 찍을 적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본인을 쳐다보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프로필 사진 촬영권 보내드리겠습니다. 50대, 60대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 시간과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같이 투자하기 때문이다. 성공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집을 사고 뭐 이게 절대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존재하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철학이든지 진리든지 그 참을성이든지 이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됐을 적에 진실한 성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직금 상담소, 저는 양준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